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계엄이 있은 후에 전국의 대학생들은 유신 철폐를 외치면서 저항을 시작합니다. 대학 학생회는 시험 거부를 결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에 동참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법학과 과 대표이기도 했던 강우석은 이런 학생회의 요구를 거부하며 시험을 칩니다. 그러자 학생회가 강우석에게 묻죠. 그것만 간단히 하죠. 수업 거부는 전체 학생이 투표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뿐만 아니라 시험을 쳐야 한다고 선동까지 했다면서요. 해명해 주시죠. 왜 안 되죠? 예? 왜 반대를 하면 안 되죠? 반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건 독재라고 배웠는데 아닙니까? 드라마 모래시계의 이 장면은 아마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위헌적인 유신 계엄이 있었고 젊은 날의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동참해서 이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 너무나 옳은 것 같은데 강우석은 학생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처럼 보이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왜 이를 용납하지 못하느냐고. 그것이 독재가 아니냐고. 우리는 각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물론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경험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2번 놀랐습니다. 첫째는 소위 조국 사태였는데요. 범죄 혐의가 있는 자라면 특히나 고위공직자로서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라면 철저히 수사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판단인 것 같은데 오히려 검찰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놀라웠습니다. 특히 그 시각에 따라서 검찰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국 사태를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계엄과 이와 관련된 탄핵과 구속 등의 상황인데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위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계엄이 행해졌음에도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는지 놀랍습니다. 이번 계엄의 포고령을 보면 유신계엄 포고령과 큰 차이가 없고 예를 들어서 만일 계엄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계엄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고 처벌될 수 있는 극한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무시무시한 계엄 선포가 목적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네요. 칸트는 판단력이란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은 배워서 익힐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그 사안이 그 틀에 맞는지 판단하는 그 능력은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결국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래시계 강우석처럼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남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니까 옳은 것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스스로 반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개별 사안을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제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것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은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단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편가르기에 따라서 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상황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